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최신 부동산 동향을 리얼하게, 포인트만 트렌디하게 짚어드리는 동산이형 리포트의 민병철입니다. 네, 오늘 동산이형 리포트 시간에는요, 대선 후보 유력 주자들 중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기간 자체가 촉박하다 보니까 각 정당의 후보별 공약집이 따로 없는 것이 특징적인 현상인데요. 따라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언론 지상에서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인터뷰 내용과 또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언급한 내용, 그리고 민주당의 이 부동산 관련 정책 자료집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요, 총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파트는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요, 첫 번째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충청남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하는 세종행정수도 이전 공약입니다. 자, 이 공약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공히 내걸은 공약인데요. 자, 이 세종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여 년 전에 그 노무현 정권에서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서 당시 수도 자체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시 무산이 됐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무산이 됐고, 그 대안으로 행정부서의 일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정책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다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세종 행정수도 정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바로 2004년 10월 2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위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을 완성한다라는 정책은 솔직히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임기 내에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고, 그리고 대통령의 두 번째 집무실을 세종시에 새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계획안인데요. 그 정도의 이전 계획은 가능할 듯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에 실현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는요, 이미 국회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산 반영 등으로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2031년도에 완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같은 경우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예산과 부지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안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처를 충남 세종시로 이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밝힌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그 두 번째 내용이죠.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5극 3특 정책은요,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고 전국을 5개 초광역 메가시티로 분리를 하고, 또한 3개의 특별자치도 제주, 강원, 전북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5극은요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5개 초광역권은 첫 번째 수도권, 두 번째 동남권, 동남권은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세 번째 대경권, 대구, 경북. 네 번째가 중부권, 충청도를 말하죠. 다섯 번째 호남권.
이렇게 5개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산업과 경제의 거점을 각 5개 권역으로 분산시키고 교통의 편의성을 위해서 광역급행철도 등을 신설한다, 인프라 확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3특 같은 경우는 3개의 특별자치도,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있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지정을 해서 해당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와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요. 또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특화 사업을 집중 지원하려는 정책이라 합니다. 자, 이 5극 3특 정책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1극 체제를 5개의 다극화된 체제로 전환해서 일자리와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함이고요. 또한 지역별로 성장 거점을 창출해서 지방의 부동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 중 두 번째 키워드죠.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임기 내에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하였고요. 그 실천 방안으로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진행했던 기본주택을 포함해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확대에 힘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이라 하면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이재명 후보의 임대주택 상품인데요. 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입주가 가능한 그런 주택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공공분양과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역세권 혹은 좋은 입지에 주택을 30년 이상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인구 감소 현실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함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리고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서요,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게 하는 정책을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수도권과 4기 신도시 개발 계획, 그리고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에 있는 노후된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추가 분담금을 완화시켜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 인프라 재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의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 하면요,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일부, 보통 한 10%에서 30% 정도를 먼저 내고서요, 입주해서 거주하면서 남아있는 지분을 20년 혹은 최대 30년까지 적금처럼 나눠서 내면서 최종적으로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10년 전매 제한을 걸었고요, 5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분 100% 취득 전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공공기관과 매매 차익을 지분 비율대로 공유한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장점으로는요, 초기 투자 자금이 훨씬 적게 들고요,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적게 책정이 되니까 임대료 부담에서도 많이 해소가 되겠죠.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할 때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을 꼽을 수가 있고, 또한 임대료 부담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금리 인상 시에는 그 부담이 증가가 된다라는 것이 있겠죠. 또한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 우리가 가장 민감한 내용이죠. 세금에 대한 정책입니다. 네, 우선 이재명 후보는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대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크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네, 대신에 다주택자분들에게는 보유세, 즉 종부세를 강화해서 약간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신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보려고 했던
지난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의 실패를 의식해서인지 이재명 후보는요,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시장과 충돌하기보다는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의 인구 감소와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정책을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아예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정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요. 네, 우선 수도권 주택시장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로 인해서 거래 활성화와 가격의 안정화까지 도모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도 이 5극 3특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지방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 그리고 주택시장의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도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실행 과제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국회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시로의 이전 계획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헌법 개정 사항이 될 수도 있고 특별법 제정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일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세종시로의 국회의사당 이전,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거기에 5극 3특 체제 실현 등은요,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재정의 투입, 법률안의 개정 등의 이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실행 시기와 속도가 최대 관건이 되겠죠. 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결론적으로는요, 세종시로의 행정 기능의 이전, 5극 3특 균형 발전 정책, 그리고 공급 정책,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책, 노후도시 재정비 등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이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과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